입병이 나면 이제 알보칠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거 알고 계세요? 알보칠이 엄청난 산성이란 거. 알보칠을 잘못 바르게 되면 엄청난 통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하는데요. 하나도 안 아프고 바로 싹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19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입안에 막 입병 나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저도 이제 구내염이 많이 생겼었는데요.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나면은 입안이 온통 헐어가지고 정말 아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입병에 좋다는 것들을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긴 것 같거든요. 오늘은 이런 입병, 구내염을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피곤하셔서 그런지 이제 구내염이 생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여기 뭐 발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나아요? 사실 이제 구내염이라는 것 자체는 특별한 처치 없어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저절로 아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해주면 통증도 줄여주고 그다음 아무는 시간도 조금 더 빨리 아물게 도와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구내염 빨리 낫는 법 첫 번째, 깨끗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구내염이라는 것 자체는 입안의 점막이 헐어가지고 이제 속살이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이 상처에 세균이라든지 음식물이 닿거나 이러면 2차 감염을 일으키고 그러면 염증이 좀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통증이 더 오래 가고 잘 낫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의 첫걸음은 저는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헥사메딘을 쓰는 게 좋습니다. 약국에서 헥사메딘을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하셔서 이제 하루에 한 2번 정도 이제 입안에 머금고 30초 동안 우글우글우글 하고 있다 뱉어주시게 되면 상처 부위를 이제 깨끗하게 소독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헥사메딘이 구내염이 있다고 너무 오래 사용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15일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혀에 착색도 올 수 있고 혀의 미각 변화도 올 수 있고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의 그런 세균총이 무너져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 꼭 15일 이내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구내염 빨리 낫는 법 2번째, 약을 발라야 됩니다. 이제 어떤 약을 바를 걸지가 중요한데요. 약을 바르게 되면 통증도 조금 완화하게 되고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크게 2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바르는 연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연고들이 오라메디랑 페리덱스 이런 2가지 종류를 많이들 바르는데, 오라메디랑 페리덱스를 짜봤을 때 이게 사용감이 요건 약간 가루가 있고 약간 꾸덕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얇게 발리고 부착력이 조금 더 좋다고 하거든요. 이물감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페리덱스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고, 원래 구내염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제 우리 몸에는 이런 면역세포들이 있거든요. 구강 내 그런 점막들은 다 우리 편이잖아요. 근데 우리 편인데 이 면역세포라는 게 이제 우리 편을 공격을 하게 됨으로써 구내염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영향을 조금 줄여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게 되는데요. 이 스테로이드의 강도가 이제 오라메딘은 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리고 페리덱스 같은 경우는 그런 스테로이드 강도가 덱사메타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병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오라메디 갖고는 좀 성이 안 차서 이제 페리덱스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연고는 다 좋은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구강에는 침도 있고 음식물도 먹고 하다 보면 이걸 발라놓게 되면 이제 금방 닦여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일단 발라주는 게 굉장히 좋고, 없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또 다른 것들을 또 추천해 주는 게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런 연고형 말고 이제 붙이는 패치 타입이 있는데요. 이제 흔히들 시중에서 많이 파는 게 이런 아프타치라는 이제 구내염 치료제가 있는데, 구내염이 나면은 자꾸 닿으면 아프잖아요. 얘는 이런 식으로 스티커처럼 붙이게 생겨 있어서 여기를 접착제를 떼가지고 입 안에 상처난 부분에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보호막의 역할도 하고 좀 염증도 좀 줄여주고 통증도 좀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붙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바르는 것도 병행을 하시되 잘 닦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티커 같은 아프타치를 좀 붙여주는 게 굉장히 꿀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프타치도 이런 입술이나 이런 부분 잘 붙는데 저기 이제 목 안쪽이라든지 아니면 혀 옆쪽 같은 경우 이제 잘 혀가 움직이다 보니 잘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쓸 수 있는 게 최후의 수단, 화학적으로 지지는 겁니다. 이제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알보칠이거든요. 그래서 알보칠이라는 거를 지지게 되면 궤양 부분이 약간 딱지 같은 게 생겨서 그게 이제 한번 지져지고 나면 그 뒤로는 신기할 정도로 안 아파지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알보칠을 쓰게 되면 지옥의 고통을 느낄 거다. 10초 동안 정신을 잃는다.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10일 아플 거를 한 번에 아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연고라든지 그런 패치가 안 되는 곳, 안쪽이라든지 그런 데만 좀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간혹 이제 잘못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알보칠 같은 경우는 산도가 얼마나 세냐면 산도가 0.6pH입니다. 엄청난 강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못해서 치아에 묻히게 되면 치아가 부식이 되고 입술에 묻히게 되면 입술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위에만 발라야 되고요. 그 다음 알보칠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물에
물에 좀 5배로 희석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희석한 다음에 면봉으로 발라서 그 부분을 이렇게 10초 동안 지져주게 되면 됩니다. 좀 저절로 낫고 약으로 발라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안 발라도 되는데, 사회생활도 하고 하다 보면 계속 이제 신경 쓰이고 발음도 안 되고 아프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눈을 딱 감고 저도 이제 간혹 알보치를 쓰기도 합니다. 구내염이 생기는 원인을 좀 알아야 그래도 좀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구내염이 생기는 원인은 면역세포의 그런 오작동이 이제 원인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스트레스랑 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를 조금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영양 불균형입니다. 이제 먹는 거를 제대로 안 먹고 하다 보면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또 이런 구내염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많이 먹어야 되는 성분들은 이제 고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성분들이냐면 비타민 B군, 뭐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아연, 이런 것들은 고기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드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이제 물리적 자극, 화학적 자극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자극 같은 경우는 칫솔질을 너무 세게 한다거나 또 교정하게 되면 튀어나와 있는 유지장치에 찔린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염증이 생기고 그쪽에 구내염이 이제 낫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자극이 없는지 혹시 그것도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이제 화학적인 자극으로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우리가 쓰는 치약 중에 이제 계면활성제 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건조하게 되고 구내염이 많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내염이 많이 생긴다, 그럼 치약에 계면활성제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없는 치약을 좀 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틀니나 보철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환자분 중에 70대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틀니를 하셨는데 이제 계속 구내염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문제지 하고 확인해 봤더니 조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좀 날카로워서 그 부분이 계속 잇몸에 상처를 내고 있더라고요. 틀니가 이제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거기가 쓸리기 때문에 이제 연고를 바르고 뭐 알보치를 하고 해도 다시 틀니가 또 흔들기 때문에 이제 계속 염증이 생기고 구내염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약이라든지 그런 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치과를 방문해서 틀니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꼭 틀니뿐만이 아니라도 보철 같은 경우도 어디가 날카롭거나 그러면 그쪽에 구내염이 자주 생길 수 있거든요. 혹시 보철이 날카롭거나 그러면 치과에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하고 좀 다듬으면 구내염에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내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그런 치료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방할 수 있는 법을 하면 더 이상 구내염에 끌려다니지 않고 잘 나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틀니라든지 보철이 날카로워도 그럴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치과를 방문해 주세요.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